이 곡이야말로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정수다라고 생각하는데 덜 알려져서 아쉬운 곡이 있나요?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음악은 좀 대중적인 코드보다는 매니아에 저는 가깝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꼭 들어봐 달라고 말하는 곡들이 있긴 있어요. 그게 제 노래 중에는 이제 봄날의 사케라는 노래가 가장 많이 좀 꾸준히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는 노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앨범의 스파클 앨범에 수록됐던 슈가데디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들도 아직도 제가 무슨 앨범을 내거나 하면 슈가데디 같은 또 다른 곡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두 곡이 아마 좀 제가 생각해도 저도 마음에 들어하는 트랙이기도 하고, 그리고 연주곡 같은 경우에 전 연주곡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그로칼랭이라는 시리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앨범을 권하고 싶기는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그런 연주곡이나 로우파이나 재즈한 그런 음악을 만드는 어떠한 좀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던 건 오종이라는 트랙, 그 프랑스와 오종이라는 감독을 좋아해서 만들었던 트랙인데 그것도 아직도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제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 세 곡을 들어보시면, 혹은 이제 뭐 하와이안 커플이나 샐러드 기념 이런 거를만 아셨던 분들은 이런 음악을 딱 들려드리면 아 이런 음악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어떤 선입견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제가 외부에다가 곡을 많이 줬던 케이스는 아닌데 주로 이제 CM송을 많이 만들어서 발매를 하지 않았었던 음악들이 많지만 제가 외부에 곡을 만들어줘서 잘 좀 아쉬운 결과였지만 제가 아직도 좋아하는 노래는 제이 누나의 넘버 5라는 노래를 그것도 지금도 많은 좀 골수 팬분들은 좋아하세요. 네. 그래서 그런 걸 좀 들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. 저도 사실 특히 좋아하는 게 이제 사카모토를. 아, 사카모토요? 네. 아, 네. 네네. 왜냐면 이제 저는 그거를 아마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그 예지가 그 네. 보일러룸에서 그 네. 이제 사카모토 곡을 틀었었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우와. 네, 저 이제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거 되게 꽂히는데 하고 이거 누구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허밍 어반 스테레오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. 되게 국악적인 그런 요소가 네네네네.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네. 저는 아예 완전 옛날 그 오지 네네. 그걸 가져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곡도 하실 줄 아는구나. 아, 네네. 변칙적인 것도 많고 네네. 그래서 저는 되게 아직도 사실 그 곡 되게 좋아해요. 아, 그건 사실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 영향으로 만들었었던 거고, 그때 당시만 해도 국내 그런 악기에 대한 VST가 악기가 소리가 잘 없어서 그때 아마 얼후라는 중국 악기가 이제 모듈러 안에 있어가지고 그 악기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고, 사실
제목은 사카모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카모토긴 하지만 사실 동물에 대한 어떠한 그런 얘기 메시지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더 이상은 이제 비건이 아니지만 그때 한참 되게 좀 깊이 좀 채식주의자로 살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만들었었던 건데 저는 사실 그 음악을 듣지는 않아요. 예. 예. 옛날 음악을 제 음악을 거의 듣는 일은 사실 없어서 네, 네. 근데 사카모토는 좀 새롭네요. 네. 가사도 전 너무 좋아가지고 아, 네네. 약간 그 원래 하시던 음악 스타일이랑 그 당시는 또 초기였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때 결이랑도 또 달라가지고 되게 되게 재밌는 곡이다. 맞아요. 그때 당시엔 사실 가사도 거의 되게 키치한 그런 가사였는데 그 곡만 약간 좀 네, 맞아요. 그런 오히려 거였어요. 튀어서 저는 더 아, 재밌었다고. 감사합니다. 사카모토는 새롭네요. 허밍어반 스테레오가 좋아하는 서울의 나만의 장소를 알려주세요. 저는 별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계절마다 좀 가는 데는 덕수궁 되게 좋아하고 고종이 살려고 만든 집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건축 디자인도 이제 외국 분이 하셨고 굉장히 좀 근사한데 안에도 실제로 들어가 봤었고 그래서 종로 사대문에서 약간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저는 그 중에서 덕수궁 되게 좋아해요.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경복궁 이런 데 가시는데 저는 덕수궁을 좋아합니다. 싸이월드부터 지금의 릴스까지 다양한 플랫폼. 플랫폼은 변해도 허스의 음악은 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음, 글쎄요. 제가 봤을 때는 제 음악이 유행을 선도한 적도 사실상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대에 대한 반영을 많이 못한 음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들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펀지 될 수도 있고, 뭐 몇 년 뒤에 들어도 크게 뭔가 유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대 반영된 음악들을 제가 작업을 했었던 게 아니니까, 물론 그런 음악들도 있지만, 그래서 지금도 들어주시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. 제 생각은 그래요. 네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초기 음악들이 이제 네. 시브야 K라는 그런 네네. 장르로 이제 네. 묶이는데 그 당시에 그 시브야 K라는 장르가 이제 국내 음악씬에서 뭐 그게 유행이었는지 아니면 아예 사람들이 잘 모르던 장르인지 어땠나요? 사실 지금만큼은 전혀 아니었고요. 그때가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도 사실 매니아의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아이돌도 그런 음악들을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유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간 거지만 제가 음악을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시부야케이에 대한 어떠한 실제로 일본에서도 시부야케라는 표현을 잘 쓰지도 않았기도 했고 그냥 매니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인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선두화되거나 뭔가 각광받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소수들이 좋아하는 음악. 그래서 그때는 그런 체감을 별로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공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주시고 했지만 그게 막 어디 가도 막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이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냥 매니아의 음악이었다라고 보기가 쉬운 것 같기는 해요. 네. 수많은 객원 보컬들이 거쳐갔습니다.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허스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. 보컬을 선택할 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 저는 사실 저도 노래를 잘하는 편이 아니지만 고음으로 올라가는 거로 가창력을 평가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노래를 만들 때 가사에 대한 어떠한 혹은 가사가 없는 허밍으로만 된 음악들도 있지만 연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
지금 내가 되게 뭐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고 있다, 만나고 있다 했을 때 슬프게 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별을 하면 슬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러야 되잖아요. 그래서 디렉팅을 할 때도 뭔가 좀 기쁜 이미지를 하고 싶으면 입을 이렇게 웃으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를 하고, 뭐 슬픈 게 좀 표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당신이 좋아했었던 잊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러주세요라고 디렉을 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좀 더 수월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,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좀 이입을 잘 하는 걸 좀 많이 중점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저랑 안 맞았을 때, 노래는 잘하는 분이지만 저랑 그 결이 좀 안 맞았을 때는 드롭시키는 경우들이 좀 옛날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좀 표현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, 그래서 지금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랑은 좀 더 많이 소통하려고 해요. 그런 얘기들을 좀 적극적으로. 네. 그럼 초기에는 그 이제 그런 보컬 분들을 이제 뭐 디깅을 해가지고 네. 거나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. 초기에는 사실 제가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긴 했지만, 초창기 때는 뭐 이제 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만났던 친구여서 와서 노래 좀 불러줘가 됐었던 거고, 나머지들은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같이 녹음을 했는데,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. 만약에 만났는데 안 맞는 사람이랑 계속 그런 일들이 잦았으면은 그렇게까지 계속 제가 작업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초반에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다 잘 맞았어요. 그리고 좀 뭐랄까, 지금과는 다르게 음악적에 대한 목적이 좀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고, 나중에 이제 회사가 생겼을 때는 뭐 누가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고 한다든지, 아니면 회사 소속 아티스트 중에 좋은 보컬이 있으면 같이 하게 되기도 하고, 뭐 디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이 내한했을 때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술자리에서 이제 피처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녹음을 두 곡을 같이 하게 된 케이스도 있고. 그리고 지금은 요번에 얼마 전에 나왔던 무사 같은 경우는 뭔가 제가 조금 너무 제 취향으로 왔었던 길을 많은 분들이 이제 초창기의 음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아예 정말로 그럼 초창기 음악을 조금 더 디벨롭한 느낌으로 아예 새로운 사람들이랑 해보자 해서 이제 뭐 페노메코시라든지 추시라든지, 아니면 이제 아이돌과도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나고미 가사에 이제 일본어들이 좀,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쓴 가사기도 하고, 그래서 일본 사람이 불렀으면은 이 느낌이 좀 더 잘 전달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일본 아이돌이신 이제 나고미 씨랑도 작업을 했고, 그래서 향후는 이제 조금 더 저도 뭔가 DJ들이 음악을 디깅하듯이 저도 피처링을 할 때 뭔가 어떤 그 밸류에 대한 관점이 조금 새롭고, 제가 뭔가 그들과 뭔가 좀 소통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티스트를 좀 디깅을 할 것 같기는 해요, 앞으로는.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계속 하고,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음악을 안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. 그리고 뭐 이제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랑은 그냥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래서 새로운 앨범은 조금 더 새로운 보컬들이랑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네. 네.